한국인들 때문에 지금 일본 조상들이 욕먹고 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아빠 제발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제 인정 좀 하세요. 여기 일본에 사는 한 소녀가 아버지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최근 일본은 예상치 못한 시련의 연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진과 태풍의 위협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는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 일본 여성의 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가진 이 여성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녀의 글에는 한국 방문 당시의 추억과 함께 현재 일본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을 때 경험했던 교류 프로그램을 회상하며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반대에도 한국을 너무 사랑한 일본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히로사와 루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사는 시골 마을인 학교에서도 저와 친구들은 매일 한국 드라마를 감상하며 K-팝 아이돌 소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꼭 친구들과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마스모토시입니다. 여긴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자연환경과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골입니다. 아름다운 산악 지형과 전통적인 일본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동네에 비하면 한국 드라마 속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반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 하루카는 한국을 다녀온 유일한 친구예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 씨의 팬이라 송가인 씨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콘서트에 가 있는 동안 하루카는 엄마와 쇼핑도 하고 한국의 예쁜 카페들도 다니면서 구경했다고 했어요. 불고기에 비빔밥에 특히 한국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들도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여행 다녀온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부럽고 왜 우리 집은 못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꿈도 못 꾸리거든요. 저희 아빠 때문에요. 저희 아빠는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인들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 욕을 하는 혐한우익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자상한 분들이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부모님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아버지와 계속 다투게 되었어요. 제가 한류에 빠진 계기는 BTS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어요. 완벽한 얼굴과 뛰어난 실력까지 정말 BTS는 제가 본 최고의 가수예요. 그렇게 K-팝에 빠지다 보니 다른 한국 아이돌들도 알게 되었는데 일본 아이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외모와 키, 뛰어난 노래 실력에 정말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제 K-팝 사랑은 엄마한테까지 전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정말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내용도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훌륭했어요. 이제 일본 드라마는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도 저와 한두 편 보시더니 이제 저보다 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흠뻑 빠져 계세요. 이제 유치한 일본 드라마는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빠지면 빠질수록 언젠가 꼭 한번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큰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수학여행이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관련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아마 관련된 소식을 본 한국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방방 뛰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여행이라니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남산타워,
남대문 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장소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고 여행비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 한국 출신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던데.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거냐며? 아버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빠가 그렇게 하시면 전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니냐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며 일정도 이미 나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절대로 내가 한국에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상황이 되니 저는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지도 않고 단순한 편견으로 한국을 완전히 거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미웠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에게 한 행동이 독일 나치의 행동과 다를 바 없었고 그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독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이 문제로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말다툼을 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해야만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우리를 향해 아빠가 우려한 것과는 달리 카메라 플래시로 세례를 받고 잘 왔다라는 인사만 들었습니다. 아빠가 말한 것처럼 일본인이라고 꺼지라는 말이나 계란을 던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친절하게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실시간으로 전송한 한국의 뉴스를 보내면서도 아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주를 방문하여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한복을 입어보며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봤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고 맛은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식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한 번도 일본에서 한국 음식점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친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특별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다가가 보니 김을 파는 가게였어요. 일본에서는 한국 김이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김은 일본 김과는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국의 김과는 맛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을 구우시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리 와보라고 손짓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한 줄 알고 겁을 먹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할머니께서는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을 먹으면 돈을 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지갑을 꺼냈는데 할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며 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잘 놀다 가거라. 일본인들이 한국 김을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거라. 라고 옆에 계시는 분이 휴대폰으로 통역해 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올 것만 같았어요. 역사 문제에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밉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이렇게 따뜻한 대우를 받다니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일은 또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릴 모두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우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어가며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을 방문한 우리에게는 나쁜 시선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한국인들은 오히려 더 큰 포용으로 일본인을 맞이하며 참을성 있게 일본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자기의 편견에 갇혀 있었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을 메시지로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읽기만 하고 도통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왔으니 아빠의 걱정은 다 잊고 저는 한국을 열심히 즐겼습니다. 저를 정말 감탄하게 한 것 중 하나는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도 정말 신기했어요. 마스모토시에 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좋게 말하면 자연이 아름다운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총구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이 정도로 멋진데 과연 서울은 어떨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착하자마자 크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현실의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어요. 처음으로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마스모토시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곳이라 10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어 가까이서 보면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또한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지하철도 같이 멈추고 달리면 같이 달리는데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고 좋은 점도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폐를 잔돈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웃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돈을 잔돈 교환기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하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복잡하고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환승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일도 많고요.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돈되어 있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으며 지하철 역무원들은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번 수학여행에서 최고로 환상적인 것은 롯데월드였어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방문한다고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아서 재미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소원 성취도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의 세련됨에도 놀라웠어요. 저는 일본 여성 중에서는 키가 좀 큰 편인데요. 일본에서는 놀이기구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 남자들은 높은 키와 세련된 옷차림, 건강한 피부를 자랑하며 눈에 띄게 멋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멋지다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시 다짐하게 됐죠. 제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를 아빠에게 매일 보냈는데 아빠는 도무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난리를 쳤을 때도 한국에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걱정했을 때도 말이 없으셨죠. 걱정이 돼서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했는데 내일 집에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들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면서 한국 김, 화장품, 예쁜 옷, 그리고 BTS 굿즈까지 가득 쇼핑한 것들을 안고 들어가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빠가 무슨 소식을 전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국에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죠.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놀라웠습니다.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 마디가 재미있었니? 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이라 네, 재미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아빠와 마주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루카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이 많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니까 욕먹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다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량을 베풀지라고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셨어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내가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셨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서 그랬다면서 너에게 생생한 한국의 경험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빠와 대립해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아빠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변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빠의 변화가 너무 기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 아셨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아빠와 함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든요. 언어를 능통하게 배우면 한국에서의 유학도 꿈꿀 수 있겠죠?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일본 여학생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루카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의 용기와 변화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본 여학생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도대체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냐? 한국에는 뭐하러 가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전 꼭 갈 거예요. 도쿄의 한 오래된 일본식 가옥에서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둘러싼 두 사람 간의 팽팽한 기싸움에 부모님마저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할아버지는 손녀의 한국 여행을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손녀는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하루나예요. 23살 일본 대학생이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년 전 우연히 들은 K-팝 때문이었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제 방은 이제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가득 차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제 일상은 온통 한국 문화로 가득 찼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 꿈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죠. 도대체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냐? 한국에는 뭐하러 가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어요. 90세의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격분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전 꼭 갈 거예요.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이런 말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을 할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갈등은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노년층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는 과거의 역사적 갈등이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반면 우리 세대는 K-팝,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한국의 이미지에 열광하고 있죠.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갈등은 단순한 여행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겪은 건 세대 간의 깊은 가치관 차이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와 고착된 과거 사이의 충돌이었죠. 할아버지와 제 사이의 다툼은 마치 일본 사회의 축소판 같았어요. 한쪽에는 한류에 빠진 젊은 세대가, 다른 한쪽에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힌 노년층이 있었죠. 그 사이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제 꿈을 지키려 했어요. 그때 저는 순진했어요. 이 여행으로 할아버지께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완고한 마음을 여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여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우리 가족과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죠. 할아버지와의 말다툼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하루나, 정말 갈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꼭 가고 싶어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몰래 여행을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짐을 꾸릴 때도, 여권을 챙길 때도 조심 또 조심했어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까 고민했단다. 하지만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 다녀와서 꼭 할아버지께 설명드리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할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죠. 그때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루나.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을 뿐이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토록 원했던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 꼭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행 버스에 올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와, 정말 한국에 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넋을 잃고 있을 때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한국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거였어요. 그 맛있는 냄새와 얼큰한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야경, 홍대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왔다고요? 대단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여행 3일째 되는 날, 저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여전히 친절했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죠. 일본 문화도 정말 멋져요. 저희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젊은이들은 그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여행 7일째 되는 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죠. 일본 정부가 또 역사를 왜곡하고 있대. 정말 화가 나.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 불편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실수로 옆 테이블 의자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일본어가 튀어나왔어요.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의 두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망치듯 카페를 나서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우리가 한 말 들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일본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거였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 여행 중이신가 봐요? 우리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될까 봐 걱정돼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이해해요. 역사 문제는 정말 복잡하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제 서툰 한국어의 격려도 아끼지 않았죠. 일본 친구가 생겼네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면 연락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헤어질 때 그들이 건넨 말에 저는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나라였어요. 어려운 역사와 현재의 문제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따뜻한 마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겨우 여행의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고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여행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며 할아버지 세대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와, 삼국시대의 유물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금관이었어요. 섬세한 장식과 화려한 디자인의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봤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이걸 보셨다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셨을까? 다음 날은 DMZ 투어에 참가했어요. 분단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니 한국이 겪어온 아픔이 가슴에 와닿았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그러다 우연히 한복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사진도 찍었죠. 그때 만난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한복이 참 잘 어울리네.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일본에서 왔어요. 제가 조심스레 대답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래, 우리나라 한복이 예쁘지? 내 나라 기모노도 참 아름답더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역사적 아픔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되새겨봤죠.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불안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복잡한 나라였어요.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아픈 역사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할아버지와 나눌 대화를 생각하며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죠.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여행은 끝났지만 저와 할아버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제가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할아버지와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죠.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꼭 다시 올게. 한국,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해보려 노력했어요. 할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하루나, 돌아왔구나.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 안도,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어땠니? 한국은?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본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문화도 아름답고, 제 말을 듣던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 하지만 넌 아직 진짜 한국을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있었던 일, DMZ 투어에서 느낀 점, 한복 체험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죠. 할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본 한국을 할아버지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하루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적어도 할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저는 종종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도 한 번씩 보시고 한국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어봤어요. 물론 아직 할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알아요. 할아버지와 저 사이에,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저희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할아버지와 제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일은 아직 할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그 첫걸음을 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소녀 하루나의 한국 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할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의 진정한 모습과 매력을 발견하게 된 하루나의 여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특히 과거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나와 할아버지처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세대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